야생 멧돼지들이 대담하면서도 끈질긴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엄니와 높은 회복력을 가진 이 동물들은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작물을 뿌리째 뽑고 유지관리에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한 뚜다리키오 관이 건물이단 밭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멧돼지들이 추적이 불가능한 삼림지대에 숨어드는 사례가 많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농장과 농촌 지역 사회는 야생 멧돼지의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관리 활동을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산악지역이나 삼림지대를 활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전 경고 없이 멧돼지와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므로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추적 과정은 발자국이나 훼손된 풀과 같은 흔적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야생 멧돼지가 나타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는 초목에서 나온 멧돼지가 정확한 사격으로 즉시 쓰러진 사건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후 팀들은 주변 지역의 활동 징후와 소리를 기반으로 이동을 진행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특히 겁에 질렸을 때 위협으로 인식되는 곳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요원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안전 수칙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멧돼지가 앞으로 돌진했을 때 방어 행동을 취하여 움직임을 멈추고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수행될 때 사냥개가 자주 활용됩니다. 사냥개는 추적 능력이 뛰어나 울창한 숲속에 숨어있는 멧돼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덕분에 작전 중 무리의 우두머리가 발각된 후 나머지 멧돼지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포획을 피했지만 더 많은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무리지어 이동하는 경우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대응은 인도주의적 기준과 법적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안전과 물류상의 이유로 해가 지고 조도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작전이 종료됩니다. 기록된 사례 중 하나는 해질 역수길에 멧돼지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명중률이 좋았고 멧돼지를 멈추는 데 성공하여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존의 야생동물 관리 방식에서 유래했지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농업 투자를 보존하는 동시에 환경 균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산비탈을 따라 활동하는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목격했습니다. 멧돼지가 고도가 낮은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포획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를 통과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신체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한 곳에서는 길가에 있는 둔덕 근처에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교장의 매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속한 대응으로 깨끗하고 인도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었습니다. 30분에 걸쳐 이동한 끝에 매복 지점에 도착했는데 아래쪽 덤불이 무성한 지역이 야생 멧돼지들이 드나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격을 성공적으로 피한 후 멧돼지 한 마리가 예상했던 지점에 다시 나타났고 성공적으로 제압되었습니다. 그 직후 멧돼지 무리가 경사면을 오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명확한 총격에 맞은 멧돼지 한 마리가 경사면 아래로 떨어졌고 나머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깊숙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더 높은 곳에서 제압되었습니다. 먹이를 찾을 때 멧돼지는 식물이 빽빽하게 우거진 산악 환경에서 가장 잘 활동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다루는 팀은 잠재적인 탈출 경로를 차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종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됩니다. 정찰팀의 보고는 부상당한 동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상당한 멧돼지가 몸을 숨기려 했지만 신중하게 조절된 단발 사격으로 재빨리 발견되어 제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팀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를 자주 변경합니다. 경사지와 계곡을 연결하는 비교적 좁은 오솔길에서 덤불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다른 멧돼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즉시 반응했고 멧돼지는 장시간 추적할 필요 없이 바로 쓰러졌습니다. 야생동물이 이 오솔길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멧돼지 모니터링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플로리다와는 다른 환경에서 취약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플로리다는 자연보호구역이 없는 광활한 들판이었습니다. 멧돼지들은 조화로운 소리와 움직임에 놀라 즉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서식지는 포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멧돼지에게 자비로운 처벌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모든 곳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변함없이 멧돼지 개체수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농작물과 재산을 보호하며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냥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필요한 면허와 윤리적 체계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즉각적인 성공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려는 더 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뛰어난 지능과 회복력으로 유명하지만 탈출을 막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갇혔을 때 도망치기보다는 돌진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체군 관리 담당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완전히 성장한 야생 멧돼지는 체중이 130~100파운드이 넘을 수 있으며 도발을 받으면 빠른 속도와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멧돼지 떼가 무리지어 경작하던 밭을 무단으로 행진하여 농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관가의 시설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밭에 뿌리가 뽑히고 농작물이 도처에서 짓밟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냥 본능과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경작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물탱크는 뒤집혔으며 튼튼한 철제 울타리는 힘껏 휘둘렸습니다. 대규모 파괴로 인해 개체수 조절 조치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농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적절한 면허를 소지한 인력이 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멧돼지는 들판에 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수확기나 기타 기계류가 멧돼지를 우발적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농업 활동 시 가시성과 안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야생 멧돼지들이 들판 가장자리로 도망치려다 당국에 제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총격 덕분에 피해자는 추가적인 고통 없이 신속하게 쓰러졌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의 맥락에서 이러한 상황은 인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넓은 들판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훈련된 개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멧돼지가 덤불에서 나타났을 때 효과적으로 조준된 사격은 빠르고 깔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때때로 초기 시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치를 바꾸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지형을 더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더트, 오토바이와 같은 동력, 운송 수단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야생 멧돼지가 푸른 들판을 지나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추격이 시작되자 여러 발의 총탄이 발사되었지만 표적은 계속 움직였고 마지막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추격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냄새를 추적하도록 훈련된 개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냥꾼들이 옥수수밭을 조직적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짖는 소리는 그들을 중요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시야가 제한되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목격 사례 중 하나에서 그 동물은 인접한 들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성공적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 관리에 있어 억제와 개체수 감소라는 개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작물 보호, 농촌 생태계의 균형 유지, 심지어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자체의 지속적인 건강 보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개체수 증가는 식량 부족, 질병 확산, 그리고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싸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사는 많은 가구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과거에는 노령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젊은 친척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자주 나서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가족 소유 농장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관리 계획을 수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농장 경계의 습지에 미끼를 전략적으로 놓아 멧돼지를 통제 가능한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작업 내내 높은 위치를 활용했습니다. 이 유리한 위치에서 발사된 단발 사격은 주변 환경에 최소한의 교란만 일으키면서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무 꼭대기 매복 지점에서 작업할 때는 인내심과 정밀성이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처럼 높은 위치에서는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지만 위험 요소도 존재하며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미끼 냄새에 이끌려 그 위치로 접근하는 멧돼지 무리가 있었습니다. 조준경을 세심하게 조정한 결과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여 단 한 발의 사격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통제적이고 소음이 적은 개입 수단으로 공기총을 사용하는 것도 특정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멧돼지가 취약한 위치에 진입했을 때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거의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멧돼지가 신속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제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지대 매복 기술은 수풀이 우거진 지형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신체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도 덕분에 발각될 가능성이 최소화되어 안전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 차례의 교전에서 성공적인 사격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해지던 압박은 감소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본래 조심성이 강하지만 먹이가 부족할 때는 미끼가 뿌린 지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통제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야생동물 종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환경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현지 법률을 준수하며 항상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촌 지역 사회는 활동을 조율함으로써 토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생태계를 지원하며 야생동물의 행동과 인간의 간섭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모키하고 바삭하며 거부할 수 없는 베이컨. 그런데 이 유명한 베이컨 조각이 매일 아침 당신의 접시에 오르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최첨단 농장부터 베이컨을 정밀하게 자르는 기계까지 베이컨이 걸어온 여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미국인들이 매년 68만 389톤 이상의 베이컨을 소비한다는 사실. 이는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아침 식사 신화 뒤에 숨겨진 매혹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볼 때입니다. 전 세계 베이컨의 연간 소비량이 400만 톤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베이컨은 주재료인 돼지 뱃살로 만들어집니다. 베이컨은 유행하는 아침 식사일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염장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로마인들은 파타소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베이컨 요리를 만들어 무화과와 와인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모든 것은 첨단 돼지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돼지들은 기후가 조절되는 축사에서 사육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며 건강검진을 자주 받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돼지는 최상의 고기를 생산합니다. 1만 마리의 모돈을 보유한 단일 산업형 농장은 연간 25만 마리 이상의 새끼. 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 전체에 베이컨 뷔페를 제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1억 2,5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가공하며 그중 상당수가 베이컨으로 가공됩니다. 이는 베이컨 조각을 지구를 여러 바퀴 돌 만큼의 양입니다. 돼지는 일반적으로 100kg에서 130kg 사이인 최대 체중에 도달하면 인도적인 방식으로 최첨단 시설로 이송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베이컨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최고 수준의 인도적인 도축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돼지의 몸통 중앙을 깔끔하게 절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가 대칭적인 두 조각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조각이 특정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1g당 함량이 정확하게 측정되는 정밀 가공이 가능해집니다. 이 단계를 거쳐 어깨와 다리를 제거합니다. 육즙이 풍부한 햄, 로스트 또는 베이컨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 후 몸통 중앙, 즉 척추뼈를 따라 칼집을 냅니다. 바로 이 부위가 베이컨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등심, 갈비, 그리고 배 부위가 그렇습니다. 이 기름지고 풍미 있는 부위가 바로 여러분이 익숙하고 갈망하는 베이컨으로 변신합니다. 각 절개 부위는 현대식 시설에 요구되는 정밀한 외과적 시술을 통해 처리됩니다. 각 부위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갈비뼈를 제거해야 합니다. 고압 프레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뼈를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뼈에서 풍미를 제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털을 깎아야 합니다. 각 뱃살은 현대식 기계로 정교하게 조각되는데 이 기계는 피부와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고 테두리를 곧게 펴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다듬어진 돼지 뱃살은 더 빨리 마르고 더 쉽게 썰어지며 포장 시 훨씬 더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돼지 뱃살은 조리 과정에서 소금, 설탕, 향신료를 독특하게 조합하여 양념합니다. 이 마법 가루는 각 브랜드에 독특한 풍미를 더합니다. 수많은 회사의 기계는 미세 바늘을 사용하여 가공 중인 고기에 짭짤한 소금물을 직접 주입합니다. 덕분에 풍미가 요리 전체에 고르고 완벽하게 퍼집니다. 다음 순서는 훈제장입니다. 훈제장 안에서는 삼겹살을 진짜 나무 조각 위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훈제합니다. 나무들 사이에는 사과나무, 히코리나무,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생삼겹살은 훈제 향이 풍부하고 맛있으며 군침 도는 베이컨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훈제 과정을 거친 베이컨은 정밀한 블록을 만들기 위해 가벼운 압착 과정을 거칩니다. 최고 품질의 베이컨만 생산되도록 산업용 스캐너를 사용하여 베이컨의 균열, 기공 또는 고르지 않은 질감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법처럼 아름다운 슬라이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 매우 날카로운 칼날이 베이컨 한 조각을 하나하나 잘라 얇게, 두껍게 또는 그 중간 정도로 썰어냅니다. 마치 기쁨의 도미노처럼 베이컨 조각들은 목적지에 도착할 준비를 마치며 정확하게 정렬됩니다. 베이컨 포장 전 각 조각의 무게를 측정하여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상자에서 베이컨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포장은 마지막이지만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베이컨 스트립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진공 포장, 라벨 부착, 냉각 후 운송됩니다. 또한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마블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창이 포함된 포장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미국에서만 매년 68만 389톤이 넘는 베이컨을 소비합니다. 베이컨을 나란히 펼쳐 놓으면 축구장 1만 개가 넘는 면적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음에 베이컨 굽는 소리를 듣거나 스모키한 냄새를 맡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베이컨 한 조각 하나하나에는 새끼 돼지로 시작해 완벽함으로 끝나는 최첨단 모험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완벽을 향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이컨입니다. 현대 베이컨 생산의 매혹적인 기술적 경이로움 외에도 중요한 환경적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적 돼지 사육과 베이컨 가공은 물과 사료부터 기후 조절이 가능한 축사와 냉장 창고에 필요한 전기까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생산은 온실가스 폐수, 그리고 고형 폐기물을 발생시켜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시설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장에서는 돼지 배설물에서 메탄을 포집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생산 라인 일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장들은 배출 전에 물을 정화하는 첨단 여과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베이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환경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지는 혁신적인 조치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삼겹살을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훈제향과 풍미가 가득한 스트립으로 만들어내는 과학 또한 중요합니다. 소금과 설탕 외에도 염장 과정에는 소금물 재료와 고기 단백질 사이에 세심하게 조절된 반응이 포함됩니다. 식품 과학자들은 향신료의 비율, 소금물의 구성, 그리고 훈제에 사용되는 나무 종류를 세심하게 실험합니다. 진한 맛을 위해선 전맛삽 위해서는 히코리, 달콤한 향을 위해서는 사과나무, 은은한 풍미를 위해서는 메이플 나무를 사용합니다. 연기 입자의 크기와 훈연실 내부의 습도도 풍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현대식 공장에서는 특히 하루에 수백만 개의 스트립을 생산할 때 일관된 맛을 보장하기 위해 액상 연기나 천연, 연기 응축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맛있는 한 입 한 입에는 예술과 화학의 복잡한 조화가 숨어 있습니다. 더욱이 베이컨은 만능 베이컨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스트리키 벨리 베이컨을 떠올리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자의 베이컨을 즐겨 먹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등심에서 잘라낸 등심 베이컨이 지방이 적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입힌 습식 염장 돼지 등심인 피밀 베이컨이 국민적인 인기 품목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판체타와 독일의 스펙 베이컨은 허브로 양념하거나 특정 나무로 훈제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염장 돼지 삼겹살을 만듭니다. 이러한 세계적 다양성은 베이컨 생산이 지역적 취향뿐 아니라 문화유산에도 적응하며 대륙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베이컨 전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베이컨 생산량이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확대됨에 따라 공장들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베이컨을 더 빠르게 썰고 포장할 뿐만 아니라
정밀도와 안전성도 향상시킵니다. 고해상도 스캐너는 지방 대 고기 비율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각 스트립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한편 로봇팔과 AI 기반 슬라이서는 슬래브 모양에 따라 절단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낭비를 줄이고 일관성을 향상시킵니다. 예측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기계 고장을 예방하여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합니다. 간단히 말해 스마트 기술은 이제 완벽한 스트립을 당신의 접시에 담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베이컨 생산에 대한 논의는 동물 복지를 다루지 않고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도적인 취급이라는 일반적인 주장 외에도 많은 현대 농장과 공장은 Certified Humane Animal Welfare Approved 또는 Global Animal Partnership과 같은 인증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려면 독립적인 감사, 엄격한 동물 복지 프로토콜 준수, 그리고 종종 동물 사육구역에 대한 24시간 감시가 필요합니다. 기술 또한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줍니다. 센서는 축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비디오 시스템은 운송 및 가공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윤리적인 관행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베이컨 공장은 동물 보호뿐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도 큰 중점을 둡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베이컨을 가공하는 데는 날카로운 칼날, 빠르게 움직이는 기계, 그리고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대식 시설은 부상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안전교육, 인체공학적 작업 공간,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를 도입합니다. 자동화는 또한 가장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작업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베이컨 공장은 효율성만큼이나 인간의 복지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식 베이컨 공장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산물도 귀중한 재료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죽 잔여물, 지방은 반려동물 사료, 바이오 연료, 산업용 윤활유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뼈는 젤라틴이나 동물 사료 보충제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시설의 다른 부분을 데워 지속 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무폐 기물 철학은 베이컨 생산이 어떻게 자원 활용의 모범 사례로 발전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포장된 베이컨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제품 품질을 유지하려면 공장의 진공 포장부터 냉장 트럭, 그리고 슈퍼마켓의 냉장 진열대까지 완벽한 콜드 체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체인이 끊어지면 부패하거나 유통기한이 단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컨 생산업체들은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신속한 운송 솔루션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베이컨이 포장된 순간처럼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동시에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는 베이컨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질산염 무첨가, 유기농, 그리고 장인 정신이 깃든 베이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공장들은 제품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코넛, 버섯, 콩과 같은 재료로 만든 식물성, 베이컨 대체제조차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옵션에 대한 관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베이컨 생산이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컨 한 조각 하나하나에는 복잡한 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루 수백만 조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율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베이컨 공급망은 세계 돼지고기 시장 변동, 사료 가격,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질병 발생에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업계 전반에 파급되어 양돈부터 슈퍼마켓 가격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컨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세계 농업 경제의 핵심 요소입니다.